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계교회 유엔총회인 WCC 제10차 부산총회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매일 진행되는 기도회와 성경 공부는 물론 다양한 의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WCC 총회 D-100일 연속 기획. 오늘은 이번 총회의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리는 WCC 제10차 부산총회는 첫날 개회 예배와 개막식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개막식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 등 국내외 인사들이 세계교회의 유엔 총회인 WCC 총회의 개막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WCC 총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매일 기도회와 성경 공부로 일정을 시작하고 기도회로 마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는 생명, 정의, 평화, 일치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기도회는 장로회, 정교회, 루터교, 성공회 등 각 회원교회 예전을 따라 드려집니다. 성경 공부 교재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부산장신대 배현주 교수는 최근 C채널이 방영한 특별좌담에서 매일 기도회와 성경 공부는 WCC 총회가 영성적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회 예배와 폐회 예배로 이렇게 큰 틀거리가 되어 있고 매일매일 기도회와 그날 주제에 맞는 성경 공부로 시작을 하고 또 매일 저녁 기도회로 마감을 하게 되는 정말 수직적인 이제 그러한 그 영성적인 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계교회와 지구촌이 당면한 안건을 다루는 공식 회무는 총회 대의원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치와 선교, 정의, 평화 회의는 WCC가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회의로 다음 총회 때까지 7년 동안 펼칠 정책과 새로운 공식 문서들이 확정됩니다. 이를 위한 기본 내용은 지난해 8월 있었던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돼 이번 총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WCC가 세계 정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이고 그리고 WCC가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평화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뤄내는 가이드라인, 원칙 이런 것을 담은 문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4일 저녁 선거에서는 새로운 중앙위원들도 선출되며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에큐메니컬 대화에서는 생명경제, 한반도 평화 등 전체 21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또 총회 현장에 마련될 171개의 마당 프로그램에는 누구나 참여해 소통할 수 있으며 이 중 11개의 워크숍과 22개 전시회, 3개의 부대 행사를 한국교회가 주관합니다. 한국교회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교회만의 전통인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참석해 한국교회 영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별합니다. 11월 2일과 3일에는 총회 사상 처음으로 회무를 중단하고 주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부산, 경남, 서울, 광주, 제주로 흩어져 한국 사회를 돌아보게 되며 특히 참가자 중 930여 명은 임진각을 찾아 남북 분단 현실을 경험하고 한반도 평화 행사를 갖습니다. 주일에는 각 지역교회에서 한국교회 교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한편 총회에 앞선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장애인과 여성, 청년, 원주민을 위한 사전대회가 진행됩니다. 또 전 세계 160여 명 신학도들이 참가하는 세계 에큐메니컬 신학원과 한국 신학생들을 위한 한국 에큐메니컬 신학원도 서울과 부산에서 총회 기간 병행합니다. WCC 부산 총회에는 공식 총회 대의원 825명을 포함해 6천여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한국준비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 축제의 현장인 WCC 총회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한국준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한 후 참가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5년여의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불꽃교회 전용재 목사를 신임 감독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혼란이 컸던 만큼 감리교 정상화를 위한 신임 감독회장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전용재 신임 감독회장 당선자를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08년 감독회장 선거 파행 이후 5년이나 걸렸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깥에서 걱정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안타깝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선거를 잘 끝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거가 어느 선거든지 치열하고 또 이렇게 너무 경쟁이 치다르면은 갈등들이 오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이 선거 끝나고 나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번에 나타났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혼란이 컸던 만큼 아무래도 감리교회가 입은 상처도 컸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교단 화합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 우선 저를 뽑아주신 그 우리 총대들의 마음이 교단이 이제는 치유하고 화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를 뽑아주시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화합하는 건 역시 서로 끌어안고 품고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갈등의 양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하고 또 이제 인사가 만사라는데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경쟁했던 후보라든지 갈등의 당사자들까지도 포용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이 이걸 인사탕평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 학연을 초월한 인사 관리 같은 것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의 해석을 두고 이 교단 재판부와 사회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려서 혼란이 더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심도 있게 의논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10월에 입법의회라고 해서 장정을 개정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장정의 애매모호한 부분, 미비되는 부분, 앞과 뒤가 상충되는 부분 아마 이런 분들은 새롭게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교회 재판의 권위라든지 교회 재판이 정말 정당하게 잘 되었다 하는 것들이 담보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재판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개정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리교 본부와 신학교들에 대한 이 개혁의 목소리도 또 높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실 생각이신가요? 본부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바깥의 소리, 저도 또 바깥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또 들어와 보니까 변해야 될 부분들이 실제로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런 어떤 수적인 강제적인 변화로 되는 건 아니고 정말 근본적으로 본부의 그 섬김 정신이라든지 또 본부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제고되면서 전문성을 중시하고 인사가 정말 탕평이 되고 이러면서 본부가 좀 변해 나가야 되고 신학교 갈등이라는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우리 세계 감리교회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것은 존치하고라도 목회대학원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역시 세계신학교 관계자들하고도 다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고 하는 많은 그 인내와 또 그 협의와 양보의 과정들이 아마 거쳐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의 경우 적극적인 사회 구원을 펼쳤던 존 웨슬리의 그 신앙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감리교회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가요? 감리교가 한국 근대 128년 역사 속에 정말 사회를 이끌어오면서 근대 의료제도, 교육제도, 사회봉사제도가 다 감리교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많이 잃어버렸죠. 게다가 신뢰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사회를 끌어안고 사회를 품고 더 많은 사회봉사를 하며 정말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감리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노력들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선교 대책 또 사회봉사 이런 쪽에 앞으로 감리교회가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WCC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리교회는 워낙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연합 일치운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고 이번 WCC에서도 진보 보수의 논란들이 있지만 이미 국제적인 대회로 정부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런 논란은 조금씩 접고 이제 WCC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돼서
한국의 위상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위상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교회들이 일치하고 연합해서 WCC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저희 감리교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연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독회장님께서는 신앙의 뿌리가 깊은 가정에서 성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정 이야기와 함께 개인적인 신앙관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가정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데 저희 할아버지가 원산 중앙감리교회 소속 목사시면서 루시어고의 교목이셨어요. 그때 그 저희 할아버지 제자 중에 유명한 분이 이제 우리나라 계몽운동을 일으켰던 그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 씨가 저희 할아버지의 제자였고요. 또 그런 맥에서 저희 고모님이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원장으로서 한 40여 년, 50년 가깝게 한국 기독교의 그 기도의 맥을 이어오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고, 저희 어머님은 양평에서 대한수도원을 설립하셔서 약 30여 년 가깝게 기도원 원장으로 한국교회 기도운동을 일으키신 그런 사역을 하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그 제 사촌들, 저희 할아버지의 손주들 약 30여 명 중에 12명이 감리교 목사고 이미 손자들도 한 8명 정도 감리교 목회자가 돼서 저희 집안에서 감리교 목사 모여 그러면 한 20명 달려 나올 정도로 기독교 전통이 강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지금 정말 실추된 감리교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또 감리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고 저를 부르시지 않았나. 제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20살까지는 하나님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감리교회가 제 손을 붙잡아서 오늘 목사가 되게 했고 감리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는 제가 감리교회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감리교회를 붙들어 일으켜줘야 될 때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이번에 감독회장에 나왔으니까 감리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남은 제 목회, 남은 제 시간들을 헌신하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감리 교인들과 한국교회 전체에 당부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게 먼저 당부할 것은 이제 이번에 감독회장을 세워줬는데 세워준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 함께 해줘야 감리교회가 다시 잃어버린 위상을 정립하고 한국과 세계를 끌고 가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감리교회로 거듭나고, 또 앞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이 시대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감리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 돼 주시기를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한국의 교인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옛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희생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사회를 섬기고,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다 거듭나면 한국 교회가 조금 위상이 새로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가는 그런 한국 교회 교인들 되면 좋겠다, 그렇게 감히 제언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리교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돼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독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이 지역 기독교인들이 자원봉사로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인천 장로회 총연합회를 비롯한 인천 지역 기독교 연합기관과 교회들은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기독인 봉사협의회 창립 총회를 갖고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를 대표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최 대표회장은 인천 기독교인들이 솔선수범해 아시아 최대의 스포츠 축제를 섬김과 선교의 장소가 되도록 하자고 전했습니다. 인천시 기독교총연합회 김기복 회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며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봉사에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송영길 인천시장은 아시아인들이 인천을 방문해 인천 기독교인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길 바란다며 기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기독인 봉사협의회는 대회 기간 동안 안내와 행사 지원, 통번역, 안전 통제,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대한이스크장로회 통합총회가 이단 경계주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인터넷과 성경 공부를 활용한 이단 포교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장통합총회장 손다릭 목사는 담화문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고 그 폐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이단으로 인해 기독교가 부도덕한 종교로 오해받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손 총회장은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의 지식 정보를 경계하고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교회는 이단에 대한 정보를 교인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이단에 대한 강의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기도하며 교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장통합총회는 지난 2010년부터 8월 첫째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작은 교회의 성장을 돕기 위해 목회자의 영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234 부흥운동을 추진합니다. 기성총회 조일래 총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자립 교회들이 성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회자들을 탈진하고 체념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며 이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열정을 북돋아주기 위해 234 부흥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34 부흥운동은 목회자들이 매일 2시간 이상 기도, 3시간 이상 성경 공부, 4시간 이상 전도를 실천하는 운동으로 기성총회는 이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에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전도 사역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성총회는 오는 9월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사명 재발견 성회를 개최하고 부흥운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100개 교회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교회는 234 부흥운동을 성실하게 시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지방회와 총회본부에 정기적으로 실천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최근 인도 오디샤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의 기독 대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추진 중인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과정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도 기독청년단체의 요청으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온 대학생들은 토지 수용 과정에서의 심각한 폭력, 인권 침해, 마을 공동체와 산림 파괴 등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포스코는 오디샤주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인도 정부에는 폭력적인 토지 강제 수용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으며 우리 정부에는 국제공동조사단 파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독대학생들은 인도 포스코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활동으로 포스코 측에 기독대학생들의 입장을 담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진행해온 시민 캠페인과 1인 시위 등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8일 있었던 실행위원회에서 포스코 오디샤 프로젝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23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사망한 고 김민식 목사의 유족들을 찾아 위로하고 조의금을 전달했습니다. 김 목사는 심호하던 기도원 옆으로 토사가 밀려들자 이를 막으려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기독단체 4곳이 27일 정전협정 60년을 맞아 철원 소이산에서 평화기도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기도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과 평화협정 체결 등에 대해 세계교회의 지지를 요청하는 평화선언문과 기도문이 발표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한국교회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훈실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며 에어컨 적정 온도 유지, 쿨맵시 애용, 십자가 조명 끄기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사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양평 세미원 연꽃단지에서 열리는 시각장애인 사진대회에 참가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정서적 만족과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열리는 첫 사진대회로 전국의 시각장애인 누구나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맛비는 잠시 쉬어갑니다. 중북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에 간간히 소나기만 지나겠고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는 토요일까지 주춤한 가운데 일부 지방에 소나기 형태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